계절이 바뀌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맘때면 일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라는 공지가 올라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환절기라 그런지 병원에 사람이 꽤 많이 본인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웨이팅 시간이 있는 곳에서 책을 읽으면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딜 가든지 간에 책을 한 권씩 꼭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번 주에 읽기 시작한 책이 바로 일본 MS에서 전 대표를 역임한 나루케미 코토가 지은 책입니다. 지난주 서점에 방문했다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이 책을 선택하게 만들었는데 책 표지도 흑백 표지에 살짝 예스럽고 부담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반 경제 전망 서적은 다소 일반인들에게 읽기에 어려운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소 이 책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편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 어불성설일 수는 있으나 이 저자의 주장을 엿보면 의미 있는 얘기들을 쉽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기술은 짠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 기술에 새로움을 더하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지 한 번에 뒤바뀌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코비드 19의 영향으로 세상의 변화가 가속화된 것이지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과거 한국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발매된 것은 2009년쯤이었는데요. 스마트폰 없이 우리의 삶을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이 현실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그렸던 미래가 이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군가 그린 그림이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하고 과거보다 좀 더 나은 다른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미래 예측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 예측이란 표현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순탄하지 않은 미래. 그럼 나루케미 코토가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기회와 위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가 대체되면 엄청나게 통신 속도가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정보의 전달량도 엄청 늘어나게 되겠죠. 지난 30년 동안 최대 통신 속도는 약 10만 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4G나 5G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이론상으로 2시간 분량의 영화를 다운로드 시 3초 분량의 시간으로 감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대중화로 이어지면서 앞으로는 또 다른 많은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40년 정도 뭔가 대중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6G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전에 앞서서 사물 인터넷 개념을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람, 이런 장소, 사물이 이런 가전제품이나 우리 일상생활에 칩으로 내장돼서 인터넷과 연결시키는 기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6G로 지연성이 줄어들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고 의사가 없는 지역에 로봇이 사람을 살리고 또 드론이 배달이 어려운 곳까지 물품을 배달할 수 있겠죠. 내가 외국어를 못해도 실시간 통역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미래 기회를 엿보기 위한 에너지 문제의 열쇠와 전고체 배터리의 가능성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력 발전, 풍력 발전,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늘리고 있죠.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도입된 전원이 72%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문제가 이 기후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기후에 의존하게 되면 출력이 불안하다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 발전된 전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대량의 전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축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여러 가지 전지들이 있긴 하지만 이 에너지 밀도가 높고 또 소형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해액이 불에 타는 소재이고, 충격이 강하게 가해지면 온도가 올라가고 이 전해액이 새는 경우 발화나 우리가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터넷 기사에서 스마트폰이나 관련된 어떤 제품들이 이런 발화가 되는 사건들이 기사화된 걸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체제 개발이 한창인데, 전해액이 새는 것을 막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여하튼 이게 개발이 되고 되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2배의 전기를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환경 관점에서도 자동차의 전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전력망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V2G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햇볕이 좋은 날 전기 자동차의 전기를 모아두고 다시 이 전기를 사용량이 많은 밤에는 전기 자동차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낭비되는 전기를 줄이고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늘어나게 되겠죠. 본격적인 보급은 203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 노후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형성을 위해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상장지수 펀드, 우리가 ETF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상장지수 펀드는 다우지수나 우리가 나스닥 지수 등에서 주가 지수에 연동되도록 운용하는 투자 신탁을 얘기합니다. 채권 ETF, 원자재 ETF,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구조가 다소 복잡해서 초보자는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왜 주식 ETF가 좋은가? 예를 들어 다우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이 상장지수 펀드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면 자연스럽게 이익이 커집니다. 그 나라 자체가 괜찮은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경제는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몇십 년 후에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수십 년간은 적어도 흔들리진 않을 것입니다. 또 선진국 가운데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2040년,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후에 미국 경제가 붕괴한다면, 그 밖에 다른 나라의 모든 경제는 더 큰 붕괴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TF에는 수백 개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산 형성 목표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도
연 2%에서 3%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TF가 적지 않다고 하네요. 이 연 3%의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봐도 월 한 40만 원씩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30년 후에는 2억 1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을 예적금으로 활용하여 불리면 1억 5천만 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적금에 맡기고 ETF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한 6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ETF는 예적금보다 리스크가 크지만 개별 주식 투자에 비하면 시장 전체에 연동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은 편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물론 ETF에 투자하지 않고 꾸준히 저축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최근 은행 이자율을 보면 최대 7%, 또 8%까지도 올라가는 예적금도 있죠. 어찌됐든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어쨌든 여러분께서 어떤 미래를 살고 싶은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나 노후는 평등하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보다 성장하는 나를 만들어주는 TV 최웅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